기아가 드디어 제대로 된 한방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거포는 아니네, 이런 반응도 있었죠. 그런데 캠프 분위기, 숫자, 감독 반응까지 종합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선수 생각보다 훨씬 큰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헤럴드 카스트로. 메이저리그에서 450경기를 뛰며 타율 2할 7푼 8리, 트리플 A에서 3할에 21홈런, OPS 0.892. 베네수엘라 리그에서도 장타가 확 살아났고 최근 2년 흐름만 보면 오히려 이제부터 전성기 시작이라는 느낌도 납니다. 위즈덤의 35홈런, 최형우의 24홈런이 사라진 기아는 한순간에 59홈런이 빠진 타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아는 거포를 또 데려오지 않았는데요. 대신 삼진이 적고 타이밍이 정확하고 경기에 들어가면 더 무서워지는 타자를 골랐죠. 이범호 감독이 4번으로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방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는 4번. 그리고 최근엔 그 두드림에 장타까지 붙고 있는 모습이죠. 좌익수는 기본이고 필요하면 내야까지도 커버합니다. 타격은 컨택 중심인데 최근엔 힘까지 붙었죠. 잘 맞아떨어지면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완벽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정말 대박 용병을 뽑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아는 왜 위즈덤을 보내고 카스트로를 선택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위즈덤은 35홈런을 쳤고 최형우는 24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무려 59홈런이 한 번에 빠졌죠. 이 정도면 타선이 붕괴됐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아는 또 다른 거포를 데려오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정반대 유형의 타자를 골랐죠. 이 선택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방향 전환에 가깝습니다. 홈런 숫자만 쫓기보다 타선 전체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계산이었죠. 카스트로는 삼진이 많은 타입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정확히 잡고 배트에 공을 맞히는 능력이 안정적인 선수인데요. 메이저리그 통산 타율 2할 7푼 8리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최근 2년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트리플 A에서 3할 타율에 21홈런, OPS 0.892. 베네수엘라 리그에서도 장타가 눈에 띄게 늘었죠. 예전에는 컨택형이라는 평가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컨택에 힘까지 붙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4번을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공을 맞히는 타자가 아니라 중심에서 흐름을 이어줄 수 있는 타자라는 판단이죠. 전통적인 4번 타자처럼 홈런 40개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3할에 20홈런, 꾸준한 타점 생산, 찬스에서 끊기지 않는 타격. 이게 완성되면 오히려 더 무서운 구조가 됩니다. 김도영, 나성범 앞뒤로 카스트로가 버티는 그림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한 방에만 의존하지 않는 타선이죠. 계속 압박하고 계속 출루하고 계속 점수를 쌓는 방식입니다. 기아가 이번에 선택한 건 도박이 아니라 계산에 가까워 보이죠. 그리고 그 계산이 맞아떨어진다면 올 시즌 기아 타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카스트로를 제대로 보려면 홈런 숫자보다 타격 방식부터 봐야 합니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공을 배트 중심에 맞히는 능력이 굉장히 안정적인 타입인데요. 타이밍을 잡는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연습형보다는 경기형 타자 같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죠. 연습 때 요란하게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 실제 경기 들어가면 집중력이 더 올라오는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김주찬 코치도 타이밍과 포인트 형성이 좋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커리어 숫자가 증명합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타율 2할 7푼 8리, 마이너리그 800경기 넘게 뛰면서도 2할 8푼대를 유지했죠. 삼진이 많아서 타율이 떨어지는 유형이 아닙니다. 배트에 공을 맞춰 인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꾸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최근 2년인데요. 예전엔 장타가 많지 않았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리그에서 15홈런, 트리플 A에서 21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타격 포인트가 앞으로 조금 더 형성되면서 힘이 붙었다는 평가입니다. 컨택에 장타가 얹히기 시작한 거죠. 이게 KBO에서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KBO는 극단적인 파워보다 타이밍과 존 대응 능력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은데요. 게다가 AB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스트라이크 존이 더 명확해졌죠. 존을 빠르게 인지하고 타이밍을 정확히 맞히는 타자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카스트로는 존 밖 공에도 배트를 내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만큼 배트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삼진이 적은 대신 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에 최근 장타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중장거리형이 아니라 3할 타율에 20홈런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중심 타자가 될 수 있죠. 기아가 위즈덤의 한 방을 버리고 이 선수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선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홈런에 의존하는 공격이 아니라 계속 압박하고 계속 점수를 만들어내는 공격. 카스트로는 그 중심에서 흐름을 끊지 않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만약 이 그림이 완성된다면 올 시즌 기아 타선은 단순히 공백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더 짜임새 있는 구조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죠. 결국 팬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카스트로가 위즈덤과 최형우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거죠. 홈런 59개가 빠졌습니다. 이걸 한 명이 그대로 채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런데 기아가 노리는 건 숫자, 복제가 아니라 구조 변화에 가깝습니다. 위즈덤은 확실한 거포였습니다. 대신 삼진과 기복도 있었죠. 최형우는 해결사였지만 이제는 체력과 나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스트로는 이 둘과 완전히 다른 유형인데요. 매 타석 쉽게 물러나지 않고 공을 맞춰서 흐름을 이어가는 타입이죠. 김도영이 출루하고 나성범이 찬스를 만들고 그 뒤에서 카스트로가 연결해주면 타선이 끊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근 장타 증가 흐름까지 이어진다면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라 중심축이 될 수 있죠. 3할 타율에 20홈런, 90타점 이상이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홈런 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점수 생산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클린업 트리오에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가 자리 잡으면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숨 돌릴 구간이 없습니다. 한 명을 피해가도 다음 타자가 이어지죠. 이게 기아가 그리는 그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스트로는 좌익뿐 아니라 내야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입니다. 시즌은 길고 부상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외국인 타자가 포지션 유연성을 가져가면 팀 운영폭이 훨씬 넓어지죠. 단순히 방망이 하나가 아니라 전술 카드까지 포함된 자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관건은 KBO 적응인데요. 컨택 능력, 타이밍 감각, 최근 장타 상승세를 보면 적응 확률은 분명히 높은 쪽에 가깝죠. 기아가 이번에 데려온 카스트로는 단순한 공백 메우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계산이 맞아떨어진다면 올 시즌 기아는 59홈런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타선이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죠. 결국 시즌은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좋아도 아무리 캠프 분위기가 좋아도 실전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카스트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단순히 무난한 외국인 타자 느낌이 아니죠. 삼진 적고 타이밍 좋고 최근에는 장타까지 붙은 타자. 김도영, 나성범과 함께 중심을 맡긴다는 건 그만큼 계산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카스트로가 3할에 20홈런 이상을 치면서 타선의 흐름을 끌어올린다면 어떨까요? 매 이닝 끊기지 않는 공격, 찬스에서 계속 이어지는 연결. 오히려 작년보다 더 짜임새 있는 타선이 될 수도 있죠. 거포가 아니라고 해서 위압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 투수 입장에서 삼진 잡기 어려운 4번은 또 다른 공포죠. 기아가 이번에 뽑은 카스트로는 단순한 대체 카드가 아니라 타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카드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최근 흐름과 숫자, 그리고 감독의 구상까지 맞물린 기대입니다. 올 시즌 기아 타선 생각보다 더 무서울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